많이 떨리겠네요, 수험생분들. 저는 사실 수능을 안 봤어요. 네, 영상 끄시는 거 아니죠?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봤거든요.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안 떨리긴 하거든요. 내가 모르면 남들 모르겠지. 문제를 풀다가도 네. 이번 수능 쉽네. 그 생각하면 안 돼요. 1년 늦어지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교정 이벤트 하겠네. 구독자 인쇄해서 가시고 오시면. 네. 간만에 또 토크 컨텐츠로 돌아온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갈 때쯤이면 저희가 이제 수능이 30일 정도 남은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네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? 아,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. 많이 떨리겠네요, 수험생분들. 네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, 그동안. 일단 입시 너무 길다. 네. 12년이잖아. 아, 그쵸. 너무 긴 시간을 일단 하루의 시험으로 뭔가 다 판가름이 나는 느낌이라서 달려온 분들에게 이 정도 남은 시간이라면 이제 시험 잘 볼 수 있는 뭐 그런 컨디션 관리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럼 원장님은 이제 수능에 대한 기억은 어땠는지. 저는 사실 수능을 안 봤어요. 네. 그런 수시. 네, 저는 수시를 받고 제가 다닌 학교는 좀 특별한 전형이 있는 곳이었거든요. 카이스트는 네, 카이스트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뭐 논술 면접만으로 그때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럼 수능에 대한 기억이 없네. 네. 그래서 제가 뭐 영상 끄시는 거 아니죠? 아끼지만 없고. 네. 그래도 그러면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. 사실 난 수능이 가장 네. 가장 처음.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? 병무청 신청검사. 입사 시험? 그치, 이제 뭐 회사를 판가름하는 그런. 네.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도 뭐 승진 시험이라든지 그치. 사업을 하는 분이면 뭐 투자 PT라든지 그치.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것들이 사실 수능 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죠. 시험이죠. 네.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, 네. 뭐 현역도 있을 거고, N수생 분들도 있을 거고, 네.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제 그렇죠. 네. 가장 큰 이제 앞두고 있는 시험이 수능이니까. 맞아요. 네. 그러면 뭔가 이런 큰 시험, 인생의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상 약간 이런 큰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좋은 마인드셋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? 사실 일단 너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었고 사실 지금 뭐 아까 저희가 말한 입사 시험이나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겪는 일들이고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클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긴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인데 근데 지금 30일 정도 남은 시점이라면 뭔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본인이 뭐 부족한 부분을 뭐 100% 다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20% 30%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채우고 가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도 수능은 안 봤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봤거든요. 그렇게 뭐 학업에 열중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자리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안 떨리긴 하거든요. 본인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한다는 거는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설령 준비가 안 됐더라도 자기 준비한 거에 뭐 100% 이상을 좀 하려면 무엇보다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좀 유난 떠는 걸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막 시계 새로 사고 이런 수업용 시계도 막 따로 있고 그 환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무슨 펜도 네. 뭐 딸깍이는 소리가 좀 덜 나는 뭔가 어떤 기타 어떤 네. 제반상을 되게 고려하는 나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스트레스가 올 것 같다라는 너무 큰 변화가 없으면 좋은 것 같아. 그냥 편하게 문제 풀러왔다 하는 그냥 그런 마인드가 네. 좀 좋은 것 같고. 뭐 저는 근데 시험을 뭐 만약에 볼 때 도움이 됐던 말은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라는 말이 사실 많이 하지만 그게 그 시험 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몰랐을 때 사실 멘붕하기 쉽거든요. 특히나 뭐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춰야 되잖아요. 한 문제, 두 문제로 차이가 커지니까 뭔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뭐 시간 분배를 좀 실패하거나 하면서 그치. 거기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모르면 남들 모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걸 한 번이라도 되새기면 그 상황에서 되게 마인드 컨트롤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게. 문제를 풀다가도 네.
이번 수능 쉽네. 큰일 났다. 그 생각도 안 돼요. 그 생각도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평가는 네. 그 성적표가 나왔을 때. 맞아요. 이제 뭐 1교시가 끝이 아닌데 1교시 끝나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집에 가는 애들 있잖아. 네, 집에 가는 애들 있고 옛날에는 막 개수를 준비하는 거지. 1교시 끝나고. 맞아요. 근데 옛날에 진짜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잖아요. 맞아. 네,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쉬웠든 어려웠든 결과는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데 그게 이제 그때 나와 버릇하면 그게 나중에도 그게 습관되면 안 되거든. 사회생활에서도. 아, 그치. 너무 그래서-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. 네, 끝까지 왜냐면-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꼭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그쵸. 중요할 것 성적표 같아요. 나오고도 네. 뭐 예비 합격도 있고 맞아요. 정말 네. 수많은 변수가 있는 게 입시다 보니까 음. 반수하는 경우도 있고 네. 다양하니까. 끝나면은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재수나 이런 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고 내 입장이 되면은 절대 그치, 하고 그치. 싶지 않은 거긴 하지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1년 늦어지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맞아. 네,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 당시에 멘탈 잡기는 너무 힘든 거긴 하지만 막 음. 재수하면 막 진짜 죽을 것처럼 굴던 애들이 대학 가고 휴학 2년 하고 막 놀고 막 그런 애들도 네, 가끔 있거든. 힘들게 막 그 고시부터 들어간 공무원 맞아. 시험도 막 들어가서 포기하고 그러잖아요. 그치. 네, 그러니까 인생은 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. 좀- 네.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대학 진학의 유무를 떠나서 겨울을 또 보내고 좀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? 보통 봄부터 이제 새학기도 시작되고 대학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뭐 취직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봄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 기간에 이 한 몇 달 어떤 일상을 좀 추천하는지. 저는 사실 여행 가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음. 그 시점에는 가는 여행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하지 약간. 네,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혼자 아니면 뭐 단체?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근데 막 그 나이에 너무 휴양지는 사실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뭐 여러 군데를 그냥 저렴한 숙소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여행들 있잖아요. 맥도날드 투어.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여행은 저는 추천합니다. 나도 네.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인생의 휴식엔 여행 네. 말고 딱히 없잖아. 그 당시에 떠나는 여행은 생각의 변화를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.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스키 여행 간 거 아직도 생각나거든요. 아직도 만나면 그거는 다 기억하더라고요. 그 시점에 이제 뭔가 좀 자유를 얻는 그 시기에 혼자 가든 뭐 여럿이서 친구들이랑 가든 거기서 뭐 싸우든 어쨌든 다 되게 좋은 기억이 되고 사실 20살이 사고 쳐봤자 뭐 어떻게 치겠어요. 맞아. 가서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좋다. 관광보다는 네. 강릉을 가겠다. 바다를 보겠다. 나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. 그 바다는 안 가도 돼. 나는 차라리 뭐 해외 무조건. 눈이 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. 수능이 끝나기 전과 네. 수능 전에 막 아무리 부모님이 여행 보내주고 해도 막 네. 스트레스 받고 막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? 안 되니까. 그 이후에는 조금 안 보이던 것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의 문화도 보고 또 생각보다 언어적인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진로도 좀 그런 쪽으로 네네. 선택할 그쵸. 수 있는 것 같아서 네. 이왕 여행을 간다면 해외여행 음. 너무 멀지 않더라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너무 또 휴양하려고 가지 말고 새로운 세계, 남미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주 막 못 봤던 것 네, 같아. 아주 그냥 되게 날것의 그냥 세상을 보는 것도 저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제가 자식을 낳으면 추천해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운전면허 꼭 따라. 요때 못 따면 이때 못 따면 나중에 못 따는다. 맞아요. 아주 네, 중요한 그런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니까 네, 너무 사실 부러운 나이고 너무 부럽죠. 20살. 또 우리 때랑은 조금 많이 달라진 세상을 살아갈 친구들이니까 네. 수험생들과 이렇게 가깝게 나이가 가까웠을 때는 좀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 이제 너무 달라져서 내가 살았던 세상과 앞으로 그 친구들이 살 세상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인생 조언 같은 걸 하나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? 네. 대한민국에서 선망하는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. 원장님으로서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? 좀 세속적인 조언과 그냥 두 가지를 좀 의미 있는 조언을 나눠서 하자면 동네형 조언이랑 원장님의 조언. 조금 이제 첫 번째로는 그래도 항상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는 게 좋다.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되면은 대학 등록금도 이제 있고 그리고 장학금도 있고 본인이 뭐 스스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과외나 요즘에 아르바이트 진짜. 가지고 하잖아요. 처음 돈을 벌게 되면 그걸 이제 쓰는 게 중요한데 경제관념이나 이제 투자에 대한
그런 관념이 없이 그냥 즐기는 거에만 집중돼서 돈은 나중에 취업하고 벌면 그때 모아야지 이런 마인드. 그러면 정말 나중에도 안 모이는 것 같아요. 그때 좀 소비 습관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나 이런 거를 좀 같이 하면 나중에 진짜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본인의 본업과 그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고, 또 다르게 의미 있는 조언을 좀 해보자면 뭐 결국에는 본인이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는 게 결국엔 중요한 것 같고, 대학교 4년에 학과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거를 내 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길을 열심히 가면서도 내가 정말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서 뭔가 그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, 그럴 수 있다면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하나를 더 이뤄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예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는 요즘에 영포티라는 말도 막 많이 쓰고 예. 난 좀 마음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더. 왜냐면 마흔도 젊고 막 새로운 도전을 하고, 물론 그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냥 다 늙어 보이고 이럴 수 있겠지만, 사실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오히려 그쯤 나이 또래인 세상이 더 된 것 같거든. 전성기죠. 그치. 네. 근데 그런 걸 좀 보면서 와, 나는 아직 완전 어리고 시간이 너무 많다. 물론 먹고 놀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런 도전을 해보고 열심히는 해보고 뭐 또 진로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. 시간이 좀 많다.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, 우리 때는 네. 뭔가 25대면 되게 20대가 꺾였다 막 이런 단어도 쓰고, 맞아요. 요즘 지금 20대 생각하면 꺾였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. 욕먹을 것 같아. 지금 생각하면 그랬네. 그리고 막 30쯤에 마치 되게 나이 많이 든 것처럼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. 그 당시에는 30이면 애기 낳고 막 이럴 그쵸. 세대니까. 저희 때만 해도 30 되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고, 애가 애를 막 갖지. 네, 막 그런 나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와, 30 될 때 그 타격감, 되게 나이 먹은 것 같은, 뭔가 늦은 것 같아. 하지만 요즘에는 포티도 영하다, 그런 세상이니까 좀 되게 위안이 된다.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포티를 앞둔 나이에서 이 위안이 된다. 여유를 좀 가졌습니다. 그 나이 우리 얘기하는 그런 우리 얘기하는 이야기 저한테 하는 조언 같네요. 그렇습니다. 너무 부러운 나이고 진짜. 네. 30일 정도 남은 시점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,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, 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. 마무리도 해주시죠. 네,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, 네, 저는 뭐 수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솔직히 그 압박감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간접적으로는 체험을 했고,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정서를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그런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10분 이해하지만, 이게 끝은 아니고 설령 이렇게 실패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했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, 그게 오히려 더 다른 목적지로 이끄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, 지금부터는 너무 또 물론 아예 놔버리면 안 되시겠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그 평안이나 좀 집중도를 높이는 쪽으로 마인드셋을, 뭐 음악도 들어보시고 간단하게 책 한 줄이나 뭐 짧은 글귀를 읽으시다든지 그런 간단한 환기, 뭐 주의 분산을 통해서 조금은 너무 이제 긴장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, 이 다음에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, 네. 이벤트 많이 준비해 주시고. 네, 해야겠네. 구독자 인쇄해서 가지고 오시면 해드릴게요. 그 구독 인증 네. 한번 보여주시면 그럼요, 그럼요. 해드려야죠. 구독해 네, 주시고. 아무튼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화이팅, 화이팅.